얼마 전 생생정보통에 나와서 호박찌개를 이야기하더구나. 내가 사람이더냐. 1년 전까지 내가 널 끓여 먹였던 게 아니더냐. 진짜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장윤정 남편 도경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일단 장윤정 씨 사태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왜 이 내용이 또렷하냐, 제가 신입 기자 때, 사실 신입 기자는 아니었죠. 한 중간 연차였을 거예요. 한 기자로 한 5년차 정도 됐을 때 장윤정 씨 사태가 정말 이슈가 컸었거든요. 장윤정 씨 어머니가 제일 처음 찾아왔던 게 바로 저희 매체였어요. 그때 우리 TVN 이뉴스라는 매체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윤정 씨 어머니의 담당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억이 너무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정말 억울하고 딸에게 배신당한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또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장윤정 씨 어머니가 찜질방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에게 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3배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사기쳤던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하니까 장윤정 씨 어머니의 그 생활 반응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 생활 반응이 없다. 즉, 극단적인 선택을 유추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사를 통해서 장윤정 씨 엄마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활 반응이 없는 건 한 남자의 카드를 써서다. 그리고 핸드폰의 경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매번 죽는다고 하면서도 사흘 뒤면 멀쩡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욕을 먹더라도 그분이 좀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분께서 사기 문제로 감옥까지 갔다가 나오셨죠. 그 나온 이후에는 보모 등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어머니께서 본인이 아이를 보러 갔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장윤정 씨 엄마 아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분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노홍철 씨 얘기를 계속 꺼내요. 언급을 왜 하냐. 2013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느냐. 당시 도경환 씨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경환 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고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전 남자친구 얘기하면 불쾌하죠. 근데 이 단순히 노홍철 씨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걸 들으면은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도경환 씨와 장윤정 씨가 살고 있는 신혼집에 본인이 직접 찾아갔다가 문전 박대당했다는 얘기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어느 누가 문전 박대를 안 하겠느냐고. 그러면 왜 노홍철 씨 얘기를 했느냐. 장윤정 씨 어머니가 도경환 씨와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말렸던, 결사 반대를 했던 인물이 바로 엄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노홍철 씨 얘기를 꺼내면서 이 결혼을 좀 파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그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전 남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도경환 씨 입장에서도, 도경환 씨도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힘든 시기에 장윤정 씨와 트러블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윤정 씨 어머니가 장윤정 씨로부터 손절당하고 난 뒤에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막 진짜 약간 뭐라고 하지? 소위 말하는 감정 호소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막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담당이었고 결혼 이후에는 제 선배 담당이었는데 제 선배가 그분을 팔로우하는데 절로 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 진짜 무서운 절이었대. 근데 그 절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가다 보니까 차도 끊겨서 그 절에서 1박 2일 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막 비가 막 내리는데 어머니가 막 자기는 초대 못 받았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께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이 반짝반짝 했던 기억이 제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 어느 때 그 얘기를 하느냐? 장윤정 씨가 우리 윤정이가 돈 벌어와서 저기 마대자루 3개 돈다발 담아가지고 내가 그거 세는 재미로 살았다. 그리고 지폐 개수기에다가 돌려서 지금 개수기가 망가질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거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고스톱 좀 쳤다고 자기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느냐. 어쩜 엄마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본인이 분명히 저에게는 돈을 윤정 씨가 많이 벌어가지고 집회 개수기에 망가질 정도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드님과 함께 출연했던 뉴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는 사실 장윤정 씨가 내 딸이 회사와 5대5 계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벌어왔다.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은 오해다. 다 장윤정 씨 투자금으로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선 넘었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 시도 자체를 막았죠. 그거 자체도 진짜 딸을 위해서 막은 것이 아니고 정말 돈줄인 딸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 지인들의 일관된 주장들이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폐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놀라운 건 뭐냐, 그때 당시에 딸을 향해서 편지까지 썼었어요. 이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직도 장윤정 씨가 그 어머니와 천륜을 끊어서 나쁜 사람이다,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엄마인데 보살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있는 자료 일부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천하의 폐륜이여 벌써 1년이 흘러가는데 넌 변한 게 없구나. 얼마 전 생생정보통에 나와서 호박찌개를 이야기하더구나. 어릴 적 먹어보았던 것이라며 내가 사람이더냐. 1년 전까지 내가 널 끓여 먹였던 게 아니더냐.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끓일 수 있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면서 그리도 만나게 먹던 모습.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폐륜녀 장윤정 남편 도경환께 도경환 씨의 말을 들은 것이 정확하게 2012년 11월 25일 도경환 씨가 진행하고 있는 아침마당 가족이 부른다라는 초대 가수로 나왔어서 하는 말이 엄마 제가 날 좋아한대 라는 말을 전하면서 도경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네. 그러고 한 달 넘으면서 나는 눈여겨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심지어는 손녀까지 건드려요. 손자죠. 오늘 임신 13주차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죠. 어떻게 윤정이는 자기 아기 뒤에 숨을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도 도경환 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니 저러니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지금도 내 마음에선 사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랬던 겁니다. 도경환 씨도 내가 정신 이상자라고 보이나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어요. 도경환 씨도 키워준 부모님이 계시죠. 도경환 씨를 지금 아나운서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다른 건 그만두고 여쭤보시죠. 장모가 정신 이상자고 똥칠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가봐야 하느냐고요. 도경환 씨는 지금 아기가 커서 윤정이처럼 한다면 어쩌실 건가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시댁 그리고 남편 그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아들, 뱃속에 있는 아들까지 모독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장윤정 씨에 대한 호불호 갈릴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장윤정 씨 억울한 게 있습니다. 진짜 잘 버텼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앞으로도 이 장윤정 씨 어머니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인들에게 전부 다 이런 편지 같은 거나 입장문을 보내면서 윤정 씨한테 전해달라. 소속사 측에도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윤정 씨랑 연락되는 순간 그 문자는 언제든지 범행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딸이랑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켜서 3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에 휘말렸으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그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만큼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친 빙의해보면 지나치게 머리를 쓰다가 비상식적으로 된 겁니다 하시는데 그런 거라기보단요 좀 슬픈 게 뭐냐, 이게 딸을 돈으로 봐서가 아닌가. 그렇잖아.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서운한 게 있더라도 그래 너가 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손절해? 너 결혼한다고 나 손절하고 그 경제권 그걸로 가려는 거지. 이런 게 먼저 가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너 좋아하는 호박찌개 끓여주지, 밥 해줬지, 네 정신적인 케어 다 해줬지. 근데 왜 날 버려?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심심풀이로 고스톱밖에 안 쳤는데. 근데 고스톱 쳤는데 고스톱만 쳤는데 장윤정 씨가 마대자루로 벌어둔 돈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0억이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인정을 못하는 거죠. 돈 때문이란 걸 그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명, 2명, 3명, 4명이 다 연예인이 스타가 되면 일을 그만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케어를 해요. 이 온 가족이 하나의 회사야. 이 친구를 위해서만 다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잘 벌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권을 따로 갖게 되는 계기가 있거나 혹은 이 친구가 어려워지게 되는 케이스에 굉장히 집안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되게 막 복잡해요.
왜냐면 콩한자루라는 라는 분이 또 있어요. 이제 장윤정 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장윤정 씨 팬 출신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있고 장윤정 씨 가족들 그때 당시에 가족 도표를 그리는데 가족 도표가 칠판 하나에 안 그려져. 그 정도로 좀 복잡한 가정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장윤정 씨가 아니라 장윤정 씨 어머니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장윤정 씨 이모분인가?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신내림을 받았다가 돈을 요구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소위 말하는 신내림이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이상 받아야지 되는데 그 받을 때마다 돈 액수가 계속 뛰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게 와닿나 봐요. 뭐냐면 힘든 사람한테 너 신내림 받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뭐 가요계 복귀도 할 수 있고 연예계 복귀도 할 수 있고 다 잘 풀릴 거야. 해서 신내림 받게 되면은 근데 너 아직 안 끝났어. 너가 지금 한 건 1,000만 원짜리 하나고 앞으로 받아야 될 게 2,000만 원짜리 하나랑 3,000만 원짜리 하나 더 있어. 이거 다 안 받으면은 너 신내림 저주를 받아. 그래서 연예계 활동 절대 못하고 앞으로 끝이야. 더 안 풀릴 거야. 또 결혼도 못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휘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이모님 분들께서도 한 분 그런 케이스가 있었네. 장윤정 씨 남동생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하셨는데 남동생분과도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생분이 어떻게 됐냐면 장윤정 씨 어머니와 한때 이제 손을 잡고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장윤정 씨에 대해서 심지어 같이 방송에 나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박종진 씨의 머리 그렇게 기억력 좋아졌지? 박종진 씨의 쾌도 난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뉴스 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같이 출연해가지고 누나가 해준 게 이거밖에 안 된다. 내가 다 회사를 키워놓은 거다. 누나가 투자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 투자금이고 내가 이 회사를 다 키웠는데 내가 무슨 돈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엄마랑 아들이.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이후에 사기로 인해서 3, 4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출소했는데 동생이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사업 수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엄마가 딸로부터 손주를 당하니까 아들한테 좀 집착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들에게도 뭐 회사까지 찾아가고 뭐 아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요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를 떠났죠. 몰래 야반 도주하듯이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남동생분도 지인분들을 통해서 누나에게 미안하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누나랑 화해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윤정 씨는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족들 아예 연락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치부가 다 드러나는 문제잖아요. 심지어 당시에 나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이제 임신까지 해서 새롭게 가족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 동생과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대대적으로 나를 폐륜아로 취급하고 저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윤정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전 돈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밝혀지면 안 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노홍철 씨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굳이 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 현재 실종 뉴스가 진짜인가요? 그 실종은 사실인 거죠. 왜냐면 이 기소 중지가 수사 중지가 잘 안 나와요. 2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해외에 있을 때. 두 번째, 아예 그냥 생활 반응이 없을 때. 일단 수사 중지가 나오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주소지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수사할 수가 있어요? 즉 경찰 역시도 생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종 상태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종 신고를 했을 때만 좀 성립을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뭐 이렇게 목숨 가지고도 끝까지 이렇게 딜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면 되는 거지. 그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또 딸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돈에는 막아 낀다 하시는데 돈은 막아 끼죠. 돈을 잘 벌고 뭘 하면은 언제든지 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정말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없어도 문제라는 얘기 괜히 찔리네요. 네.